대운빌딩 앞. 서우가 혼자 서서 석진이 일하는 팜투마켓 사무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지? 서우가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이게 맞는 걸까? 그때 서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진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언니 서우가 힘없는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서우야, 아진의 목소리가 걱정스러웠습니다. 어디 있어? 집에 안 들어와? 대운빌딩 앞에 서우가 대답했습니다. 또 석진 오빠 때문이지? 아진이 알고 있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서우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언니, 왜 그래? 아진이 서우를 걱정했습니다. 무슨 일 있어? 석진 오빠가. 서우가 울먹였습니다. 요즘 너무 이상해. 이상하다고? 또 연락도 잘 안 하고. 서우가 설명했습니다. 만나자고 해도 바쁘다고만. 바쁘다고? 아진이 의아해했습니다. 진짜 바빠서 그런 거 아니야? 아니야, 서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분명히 다른 이유가 있어. 무슨 이유? 우리 가족 때문이야. 서우가 확신에 차서 말했습니다. 규태 아저씨 일 때문에. 아진이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아진 언니? 서우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있어, 아진이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서우야. 왜? 혹시 정말 그런 거라면? 아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할 거야? 서우가 생각에 잠겼습니다. 모르겠어, 서우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정말 모르겠어. 서우야, 아진이 서우를 걱정했습니다. 너무 상처받지 마. 이미 상처받았어. 서우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많이. 그때 서우가 팜투마켓 사무실에서 나오는 석진을 발견했습니다. 석진 옆에는 예원이 함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친밀하게 대화하며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언니 서우가 전화기에 대고 말했습니다. 석진 오빠 봤어. 어디서? 사무실에서 나와. 서우가 설명했습니다. 예원이랑 같이. 예원이? 아진이 놀랐습니다. 그 여자? 응, 서우가 쓸쓸하게 대답했습니다. 정말 친해 보여. 서우야. 언니. 서우가 갑자기 결심한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 결정했어. 뭘? 석진 오빠랑 헤어질 거야. 아진이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 헤어질 거야. 서우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매달리지 않을 거야. 서우야, 그건 이미 결정했어. 서우가 아진의 말을 막았습니다. 그때 서우의 앞으로 석진과 예원이 걸어왔습니다. 아직 서우를 발견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언니, 먼저 끊을게. 서우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서우가 석진과 예원을 지켜봤습니다. 두 사람이 무슨 대화를 하는지는 들리지 않았지만 분위기가 좋아 보였습니다. 예원이 석진에게 뭔가를 건네주고 있었습니다. 석진이 고마워하며 예원의 어깨를 토닥이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역시. 서우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내 자리는 이미 없구나. 서우가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아서 자리를 떠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석진이 서우를 발견했습니다. 서우야. 석진이 놀라며 서우를 불렀습니다. 서우가 멈춰 섰습니다. 석진이 서우에게 달려왔습니다. 예원도 함께 따라왔습니다. 서우야. 석진이 서우 앞에 섰습니다. 여기서 뭐해? 그냥. 서우가 대답하기 어려워했습니다. 지나가다가. 석진이 의아해했습니다. 이상하네. 여기는 내가 올 일이 없는 곳인데. 서우가 상처받았습니다. 올 일이 없다고? 아, 그런 뜻이 아니야. 석진이 당황해서 변명했습니다. 그냥 멀잖아. 멀어도 올 수 있어. 서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남자친구 보러. 석진이 어색해했습니다. 서우 씨. 예원이 끼어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서우가 예원을 보며 인사했습니다. 예원의 얼굴에 미묘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마치 승리한 사람의 표정 같았습니다. 석진 씨. 예원이 석진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먼저 들어갈게요. 어? 석진이 예원을 받습니다. 벌써? 네, 예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분이 얘기하세요. 예원이 서우를 의미심장하게 보고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석진과 서우가 둘만 남았습니다. 서우야, 석진이 어색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요즘 어때? 어떻긴 뭘 어때? 서우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연락도 안 하면서. 미안해, 석진이 사과했습니다. 요즘 정말 바빠서. 바빠서? 서우가 석진을 똑바로 봤습니다. 정말 그것 때문이야? 석진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석진아, 서우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줘. 뭘? 나를 피하는 이유. 서우가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정말 바빠서야?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 석진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서우야. 대답해줘. 서우가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거짓말하지 말고. 석진이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서우야, 석진이 힘겹게 말했습니다. 지금 상황. 서우가 예상했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역시 그거구나. 그게 아니야, 석진이 급하게 부인했습니다. 그럼 뭐야? 서우가 따졌습니다. 분명히 말해줘. 석진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서우가 석진의 표정을 보며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알겠어. 서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알겠어. 서우야. 괜찮아. 서우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이해해. 이해한다고? 석진이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응, 서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입장에서는 당연한 선택이야. 서우야. 석진아. 서우가 석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고마웠어. 고맙다고? 정말 좋은 시간이었어. 서우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너랑 함께한 시간들. 석진이 당황했습니다. 서우야, 뭔 소리야, 이제 그만하자. 서우가 결심을 내린 듯이 말했습니다. 뭘 그만해? 우리. 서우가 석진을 똑바로 봤습니다. 이제 그만 만나자. 서우야. 석진이 놀라며 서우를 붙잡았습니다. 갑자기 왜 이래? 갑자기가 아니야. 서우가 석진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이미 너는 선택했어. 선택. 예원이를 택한 거야. 서우가 사무실을 바라봤습니다. 나보단. 그런 게 아니야. 석진이 부인했습니다. 예원이는 그냥 동료야. 동료? 서우가 웃었습니다. 동료한테 그렇게 친절하게 해. 석진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서우야, 오해야, 석진이 변명했습니다. 정말 오해야. 오해가 아니야, 서우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다 보였어. 뭘 봤다고? 너희가 얼마나 가까운지. 서우가 설명했습니다. 같이 웃고 같이 일하고. 그건 업무 때문에. 업무? 서우가 석진을 째려봤습니다. 업무 때문에 어깨를 토닥여. 석진이 그제야 자신의 행동을 떠올렸습니다. 그건 됐어. 서우가 손을 저었습니다. 더 이상 변명하지 마. 서우야, 석진이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정말 오해야. 석진아, 서우가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나 때문에 석진이가 또 공경에 빠질 순 없잖아. 공경? 석진이 당황했습니다. 무슨 공경? 규태 아저씨 일. 서우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 때문에 내가 피해보는 거 싫어. 석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서우야. 석진이 꿈이 꺾이는 거 안 보고 싶어. 서우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석진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서우야,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 이미 생각했어. 서우가 결심을 굳혔습니다. 많이. 서우야. 그리고 결정했어. 서우가 석진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너를 놓아줄게. 놓아준다고? 석진이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응, 서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자유로워져. 자유. 예원이랑 행복하게 지내. 서우가 쓸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석진이 서우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서우야, 잠깐만 안녕. 서우가 석진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서우야. 석진이 서우를 불렀습니다. 서우야. 하지만 서우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걸음을 멈추지도 않았습니다. 석진이 서우의 뒤에서 절규했습니다. 서우야. 정말 오해야. 하지만 서우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사무실 창문에서 예원이 이 모든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드디어 예원이 중얼거렸습니다. 성공했네. 예원의 계략이 완전히 성공한 순간이었습니다. 서우가 스스로 석진을 포기한 것입니다. 대운빌딩으로 가는 길. 서우가 대운빌딩으로 향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맞는 거야. 서우가 자신에게 다짐하듯 말했습니다. 석진 오빠를 위해서. 하지만 마음은 찢어질 듯이 아팠습니다. 첫사랑을 스스로 포기한다는 것이 이렇게 아픈 일인 줄 몰랐습니다. 힘들어도 참아야 해. 서우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석진 오빠가 성공해야 해. 그때 서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태아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오빠. 서우가 울먹인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서우야. 태아의 목소리가 걱정스러웠습니다. 어디야? 아진이가 걱정하고 있어. 집에 가고 있어. 서우가 대답했습니다. 울었어? 태아가 서우의 목소리를 듣고 알아챘습니다. 아니야. 서우가 거짓말했습니다. 서우야. 태아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뭔 일 있으면 오빠한테 말해. 정말 아무 일 없어. 서우가 억지로 밝은 척했습니다. 서우야. 오빠, 나 좀 혼자 있고 싶어. 서우가 부탁했습니다. 태아가 서우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알겠어. 태아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힘들면 말해. 응. 서우가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서우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서우가 중얼거렸습니다. 무철의 집. 집에 도착한 서우. 거실에는 무철과 미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서우야. 미자가 서우를 보며 반가워했습니다. 어디 갔다 와? 그냥 산책. 서우가 대답했습니다. 무철이 서우의 표정을 보고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서우야. 무철이 서우를 불렀습니다. 왜? 무슨 일 있어? 무철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얼굴이 안 좋아. 아무 일 없어요. 서우가 대답했습니다. 그냥 피곤해서. 피곤해? 미자가 서우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디 아파? 아프지 않아요. 서우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하지만 무철과 미자는 서우가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서우야. 무철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석진이 때문이야. 서우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 갑자기 석진 오빠 얘기를. 요즘 이상하더라. 무철이 설명했습니다. 연락도 잘 안 하고. 아빠. 혹시 너한테 뭔가 말했어? 무철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우가 고민했습니다. 부모님께 말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서우야. 미자가 서우를 달랬습니다. 무슨 일인지 말해봐. 서우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엄마. 서우가 미자의 품에 안겼습니다. 엄마. 왜? 미자가 서우를 안으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석진 오빠랑. 서우가 울먹였습니다. 헤어졌어요. 뭐라고? 무철이 깜짝 놀랐습니다. 헤어졌다고? 네. 서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헤어지자고 했어요. 서우가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석진이 최근 자신을 피하고 있었다는 것. 규태 아저씨 일 때문에 자신의 가족이 부담이 되고 있다는 것. 석진의 미래를 위해서 자신이 물러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는 것. 모든 것을 듣고 무철이 분노했습니다. 이 자식이. 무철이 소리쳤습니다. 감히 우리 딸을. 여보. 미자가 무철을 말렸습니다. 일단 진정해. 진정. 무철이 화를 냈습니다. 내 딸이 이렇게 상처받는데 진정하라고. 아빠. 서우가 무철을 말렸습니다.
석진 오빠 잘못이 아니에요. 잘못이 아니라고. 무철이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서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석진 오빠도 어쩔 수 없었을 거예요. 어쩔 수 없다고? 무철이 비웃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버리는 게 어쩔 수 없는 일이야. 서우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서우야, 미자가 서우를 위로했습니다. 너무 자책하지 마. 엄마, 내 잘못이 아니야. 미자가 서우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무철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내가 가서 따져봐야겠어. 무철이 일어났습니다. 아빠, 안 돼요. 서우가 무철을 붙잡았습니다. 왜 안 돼? 그러면 더 이상해져요. 서우가 간청했습니다. 제발 그냥 놔두세요. 놔둔다고? 무철이 어이없어 했습니다. 내 딸이 이렇게 상처받는데. 이미 끝났어요. 서우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다시 되돌릴 수 없어요. 무철이 답답해했습니다. 서우의 희생적인 사랑이 가족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스스로 물러서는 그 마음이 과연 이것이 최선의 선택이었을까요? 카페 민들레 다음 날 아침, 금옥이 혼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깊은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어떻게 하지? 금옥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카페 문이 열리며 진태가 들어왔습니다. 누나. 진태가 금옥을 보고 반가워했습니다. 진태야. 금옥이 억지로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어떻게 여기에? 형 찾으러 왔는데. 진태가 설명했습니다. 부동산에 없더라고요. 규태 씨? 금옥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디 갔을까? 누나가 더 잘 알지 않아요? 진태가 물었습니다. 금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요즘 잘 못 만났어. 왜요? 진태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금옥이 한참 고민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진태야. 금옥이 진태를 불렀습니다. 네, 너한테 말해도 될까? 금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사실은. 금옥이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내가 임신했어. 진태가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요? 임신했어. 금옥이 다시 한번 확인시켜줬습니다. 진태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누나. 놀랐지? 금옥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네. 정말 놀랐어요. 진태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형은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 금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왜 만나지 않아요? 복잡해. 금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금 상황이. 무슨 상황이요? 진태가 궁금해했습니다. 금옥이 규태가 처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장태풍의 사기 사건에 연루된 것. 피해자들이 규태를 찾고 있는 것. 규태가 모든 것을 혼자 짊어지려고 하는 것. 그래서 형이 힘들어하는구나. 진태가 이해했습니다. 응. 금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나한테도 거리를 두려고 해. 거리를 둔다고요? 임신한 나까지 걱정하기 싫어하는 것 같아. 금옥이 서글프게 말했습니다. 진태가 화를 냈습니다. 그게 말이 돼요? 진태야. 금옥이 진태를 말렸습니다. 규태 씨를 이해해줘. 이해? 진태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누나가 임신했는데 혼자 두는 게 이해가 돼요? 규태 씨도 힘들어. 금옥이 변명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진태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임신한 여자를 혼자 두면 안 되죠. 금옥이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진태야. 누나. 진태가 금옥의 손을 잡았습니다. 형한테 가서 따져봐야겠어요. 안 돼. 금옥이 급하게 말렸습니다. 왜 안 돼요? 그러면 더 부담스러워할 거야. 금옥이 설명했습니다. 지금도 충분히 힘든데. 부담. 진태가 어이없어 했습니다. 자기 아이인데 뭐가 부담이에요? 금옥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누나. 진태가 금옥을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누나 뱃속에 그 아이 우리 핏줄이잖아요. 핏줄? 우리 최씨 가문의 핏줄이에요. 진태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형의 첫 아이이자 우리 가족의 희망이에요. 금옥이 진태의 말을 들으며 감동했습니다. 진태야. 그 아이를 놓고 떠난다는 게 영 마음에 걸려서요. 진태가 솔직한 마음을 털어놨습니다. 금옥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 금옥이 진태에게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줘서 당연한 거예요. 진태가 말했습니다. 누나도 우리 가족이고 뱃속의 아이도 우리 가족이에요. 그때 카페 문이 열리며 규태가 들어왔습니다. 진태야. 규태가 진태를 보고 놀랐습니다. 여기서 뭐해? 형. 진태가 규태를 보며 일어났습니다. 찾고 있었어요. 규태가 금옥을 발견했습니다. 금옥 씨도. 안녕하세요. 금옥이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규태가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뭔가 얘기하고 있었구나, 형. 진태가 규태에게 다가갔습니다. 할 말이 있어요. 할 말. 규태가 의아해했습니다. 뭔데? 금옥 누나 얘기예요. 진태가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규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금옥 씨 얘기? 네. 진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나가 임신했다고 들었어요. 규태가 당황했습니다. 그걸 어떻게? 누나가 말씀하셨어요. 진태가 설명했습니다. 걱정돼서. 규태가 금옥을 봤습니다. 금옥 씨. 미안해요. 금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진태가 금옥을 두둔했습니다. 당연히 말씀하셔야죠. 규태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진태야. 형. 진태가 규태를 똑바로 봤습니다. 형은 어떻게 생각해요? 뭘? 금옥 누나와 뱃속의 아이요. 진태가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규태가 대답하기 어려워했습니다. 그게 대답 못하시겠어요? 진태가 규태를 압박했습니다. 그런 게 아니야. 규태가 변명했습니다. 지금 상황이 복잡해서. 상황이 복잡하면 뱃속의 아이는 어떻게 해요? 진태가 따졌습니다. 규태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진태야. 금옥이 진태를 말렸습니다. 그만해. 안 돼요. 누나. 진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런 건 확실히 해야 해요. 공원 벤치. 세 사람이 카페를 나와 한적한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이제 말씀해보세요. 진태가 규태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어떻게 생각하는지. 규태가 한참 고민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진태야. 규태가 힘겹게 말했습니다. 형이 지금 처한 상황을 알고 있지? 네. 진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태풍 때문에 힘드시죠? 그래. 규태가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다른 사람까지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 다른 사람? 진태가 의아해했습니다. 금옥 씨 말이에요. 금옥 씨와 아이. 규태가 설명했습니다. 내 때문에 고생하게 하고 싶지 않아. 그래서 떠나려고 하는 거예요. 진태가 물었습니다. 규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떠나는 게 나을 것 같아. 어디로요? 모르겠어. 규태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일단 멀리. 금옥이 규태의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규태 씨. 금옥 씨. 규태가 금옥을 봤습니다. 미안해요. 미안하다고요? 금옥이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게 다예요. 규태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형. 진태가 화를 냈습니다. 그게 말이 돼요? 진태야. 누나 뱃속에 그 아이 우리 핏줄이잖아요. 진태가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우리 가족이에요. 알고 있어. 규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더 미안해. 미안하면 끝이에요. 진태가 따졌습니다. 책임져야죠. 책임. 규태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책임을 져? 그렇다고 도망치면 돼요. 진태가 반박했습니다. 규태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금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규태 씨. 금옥이 규태를 불렀습니다. 네. 저도 결정했어요. 결정. 규태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결정?
그럼 나도 여기 떠날게. 금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규태가 깜짝 놀랐습니다. 떠난다고요? 네, 금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규태 씨가 떠나면 저도 떠날 거예요. 누나. 진태가 놀라며 금옥을 봤습니다. 왜요? 여기 있을 이유가 없어요. 금옥이 설명했습니다. 규태 씨 없이는. 규태가 당황했습니다. 금옥 씨, 그러면 안 돼요. 왜 안 돼요? 금옥이 규태를 똑바로 봤습니다. 규태 씨는 떠나도 되고 저는 안 돼요. 그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금옥이 따졌습니다. 저만 여기 남아서 혼자 아이를 키우라고요. 규태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금옥 씨. 규태 씨. 금옥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저도 힘들어요. 혼자 아이를 키운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요? 금옥이 솔직한 심정을 털어놨습니다. 규태가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금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같이 책임져야죠. 책임. 규태가 중얼거렸습니다. 네, 금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이 같이. 그때 규태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규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최규태 씨죠?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네, 누구세요? 피해자 모임 대표 김철수입니다. 규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피해자 모임? 네, 장태풍 사기 사건 피해자들이요. 김철수가 설명했습니다. 총 80여 명의 피해자가 모였습니다. 규태가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80명? 네. 김철수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내일 집단 고발할 예정입니다. 집단 고발? 최규태 씨도 공범으로요. 김철수가 통보했습니다. 규태가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저도 피해자예요. 피해자가 보증을 서나요? 김철수가 비웃었습니다. 증거도 다 있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규태가 휴대폰을 보며 망연자실했습니다. 규태 씨? 금옥이 걱정스럽게 규태를 봤습니다. 무슨 전화였어요? 규태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집단 고발 예정이라는 것, 80여 명의 피해자가 있다는 것, 자신도 공범으로 몰리고 있다는 것, 80명. 진태가 놀랐습니다. 그렇게 많아요? 어떡하지? 규태가 절망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야. 끝이 아니에요. 금옥이 규태를 격려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규태 씨. 금옥이 규태의 손을 잡았습니다. 함께 해결해요. 함께? 네. 금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혼자 짊어지지 마세요. 진태도 규태를 격려했습니다. 형, 저도 도울게요, 진태야. 우리가 가족이잖아요. 진태가 웃었습니다. 가족끼리는 함께 어려움을 이겨내는 거예요. 규태가 두 사람을 보며 감동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자신을 버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고마워. 규태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정말 고마워. 고맙다는 말하지 마세요. 금옥이 웃었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규태의 마음 한편으로는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정말로 이들을 힘들게 하는 것은 아닐까? 집단 고발이 시작되면 어떻게 될까? 금옥과 뱃속의 아이는 어떻게 지켜야 할까? 수많은 걱정이 규태의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무철의 집 그날 저녁. 무철이 거실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장태풍 사기 사건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100명을 넘어서면서 피해 규모가 5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또한 이번 사건에는 부동산 중개업자 최규태 씨가 공범으로 지목되고 있어 파장이 예상됩니다. 무철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50억? 무철이 중얼거렸습니다. 이렇게 큰 사건이었나?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미자가 들어왔습니다. 여보. 미자가 무철을 불렀습니다. 응. 무철이 미자를 봤습니다. 뉴스 봤어? 지금 보고 있어.
무철이 텔레비전을 가리켰습니다. 규태일. 심각하네. 미자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피해자가 100명이 넘는다고. 그러게. 무철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떻게 도와줄까? 도와준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닌 것 같은데, 미자가 현실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때 무철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대식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무철이 전화를 보며 망설였습니다. 받지 않을 거예요? 미자가 물었습니다. 받아야지. 무철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대식아. 무철아. 대식의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뉴스 봤어? 지금 보고 있어. 무철이 대답했습니다. 심각하더라. 그러게. 대식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떡하지? 어떡하긴 뭘 어떡해. 무철이 답답해했습니다. 일단 변호사부터 구해야지. 변호사? 당연하지. 무철이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혼자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그런데 무철아. 대식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뭐야? 변호사 비용이. 대식이 말을 흐렸습니다. 비용? 무철이 의아해했습니다. 그게 왜? 엄청 비쌀 거야. 대식이 설명했습니다. 이런 대형 사건이면. 그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 대식이 걱정했습니다. 무철이 대식의 말뜻을 이해했습니다. 대식아. 무철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지금 뭔 소리야? 무철아. 설마 돈 때문에 규태를 포기하자는 거야? 무철이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포기하자는 게 아니라. 대식이 변명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해보자는 거야. 현실적으로? 무철이 비웃었습니다. 40년 친구를 현실적으로 생각하자고. 무철아. 오해하지 마. 대식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나도 규태를 도와주고 싶어. 도와주고 싶다면서 왜 돈 얘기를 해? 무철이 따졌습니다. 대식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무철아. 김대식. 무철이 대식을 똑바로 불렀습니다. 너 변했어. 뭐가 변했다고? 예전에 너라면 그런 말 안 했어. 무철이 실망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친구를 위해서라면 뭐든 했잖아. 지금도 마찬가지야. 대식이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상황이. 또 상황이네. 무철이 웃었습니다. 항상 상황 핑계야. 핑계가 아니야. 대식이 소리쳤습니다. 우리도 살아야 한다고. 살려면 친구를 버려야 해. 무철이 되물었습니다. 버리는 게 아니라. 버리는 거야. 무철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넌 규태를 버리고 있어. 무철아. 대식이 화를 냈습니다. 왜 그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해? 극단적. 무철이 비웃었습니다. 친구를 지키는 게 극단적이야. 그런 게 아니라. 대식이 설명하려 했습니다. 돈이 없으면 어떻게 도와줘? 돈. 무철이 대식을 노려봤습니다. 너 지금 복권 당첨금 있잖아. 대식이 당황했습니다. 그걸로 변호사 비용 대면 되잖아. 무철이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무철아. 대식이 난색을 표했습니다. 그 돈은 뭐야? 무철이 따졌습니다. 친구보다 중요한 거야. 중요한 게 아니라. 대식이 변명했습니다. 아이들 생각도 해야 하고. 아이들? 무철이 웃었습니다. 내 아이들이 규태보다 중요해. 그런 말 하지 마. 대식이 화를 냈습니다. 내 아이들을 왜 끌어들여? 내가 먼저 끌어들였잖아. 무철이 반박했습니다. 아이들 핑계 대면서. 대식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무철아. 김대식. 무철이 실망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 정말 실망이야. 무철아. 오해야. 대식이 간청했습니다. 오해가 아니야. 무철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는 변했어. 변하지 않았어. 대식이 부인했습니다. 변했어. 무철이 단정지었습니다. 돈 때문에. 돈 때문이 아니야. 그럼 뭐야? 무철이 소리쳤습니다. 친구가 위기에 처했는데 돈 걱정부터 하는 게 뭐야? 대식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미자가 옆에서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여보. 미자가 무철을 말렸습니다.
너무 그러지 마. 미자야 무철이 미자를 봤습니다. 너도 그렇게 생각해? 뭘? 대식이가 맞다고? 무철이 물었습니다. 미자가 대답하기 어려워했습니다. 그게 대답해봐. 무철이 미자를 재촉했습니다. 미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현실적으로 무철이 미자의 말을 끊었습니다. 너마저도? 여보. 됐어. 무철이 손을 저었습니다. 다 알겠어. 무철아 대식이 무철을 불렀습니다. 뭐야? 정말 오해야. 대식이 해명하려 했습니다. 나도 규태를 도와주고 싶어. 입으로만 무철이 비웃었습니다. 행동은 다르면서. 무철아. 대식이 화를 냈습니다. 왜 그렇게 나쁘게 생각해? 나쁘게 생각하는 게 아니야. 무철이 말했습니다. 사실대로 말하는 거야. 사실. 내가 지금 규태를 포기하고 있다는 사실. 무철이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대식이 부인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어. 그럼 증명해봐. 무철이 도전했습니다. 뭘? 당장 변호사 선임하고. 무철이 요구했습니다. 비용도 내가 돼. 무철아. 못하겠어. 무철이 대식을 압박했습니다. 대식이 망설였습니다. 그게 역시 무철이 실망한 듯 말했습니다. 못하는구나. 못하는 게 아니라 대식이 변명했습니다. 신중하게 생각해야. 신중. 무철이 웃었습니다. 친구 일에 뭐가 신중해? 그때 무철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규태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규태야 무철이 급하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무철아 규태의 목소리가 절망적이었습니다. 큰일 났어. 뭔 일이야? 내일 집단 고발당해. 규태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80명이 넘는 피해자가. 무철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80명? 어떡하지 무철아. 규태가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정말 어떡하지? 진정의 무철이 규태를 달랬습니다. 내가 해결해 줄게. 어떻게? 변호사 선임할 거야. 무철이 확신에 차서 말했습니다. 최고의 변호사로. 변호사? 그래. 무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돈은 걱정하지 마. 하지만 내가 다 준비할 거야. 무철이 약속했습니다. 대식이 무철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무철이가 어떻게 변호사 비용을. 대식이 생각했습니다. 돈이 어디 있다고? 규태야 무철이 규태를 격려했습니다. 포기하지 마. 무철아. 40년 친구잖아. 무철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고마워. 규태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고마워. 전화를 끊고 무철이 대식을 봤습니다. 들었지? 무철이 대식에게 말했습니다. 내일 집단 고발이야. 그래서? 대식이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뭐? 도와줘야지. 무철이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어떻게 도와줄 거야? 대식이 물었습니다. 돈도 없으면서. 무철이 대식을 똑바로 봤습니다. 김대식 무철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너 정말 그러고 싶어? 뭘? 친구를 포기하고 싶어? 무철이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대식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답해봐. 무철이 재촉했습니다. 포기하고 싶어? 안 하고 싶어? 대식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마음으로는 규태를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부담스러웠습니다. 당첨금을 모두 변호사 비용으로 쓰기에는 대답 못하겠어. 무철이 실망했습니다. 무철아. 대식이 힘겹게 말했습니다. 나도 고민이 많아. 고민? 무철이 비웃었습니다. 친구 일에 뭐가 고민이야? 너는 쉽게 말하지만 대식이 반박했습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아. 현실? 무철이 화를 냈습니다. 또 현실이야? 그래, 현실이야. 대식도 소리쳤습니다. 우리도 살아야 한다고. 살려면 친구를 팔아야 해. 무철이 따졌습니다. 팔다니.
대식이 분노했습니다. 왜 그렇게 극단적으로 말해? 극단적인 게 아니야. 무철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실을 말하는 거야. 두 사람이 서로를 노려봤습니다. 40년 우정이 금이 가고 있었습니다. 김대식. 무철이 마지막으로 소리쳤습니다. 나 너 고소할 거야. 뭐라고? 대식이 깜짝 놀랐습니다. 고소한다고? 당연하지. 무철이 확신에 차서 말했습니다. 내 돈 훔친 거잖아. 무철아. 대식이 절규했습니다. 정말 그럴 거야? 정말이야. 무철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일 당장 고소장 낼 거야. 대식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40년 친구가 자신을 고소한다니. 무철아. 더 이상 할 말 없어. 무철이 대식을 차갑게 봤습니다. 법정에서 보자. 무철아. 대식이 무철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무철은 이미 마음을 정한 상태였습니다. 나가. 무철이 대식을 내쫓았습니다. 내 집에서 나가. 무철아, 제발. 대식이 간청했습니다. 다시 생각해봐. 생각 끝났어. 무철이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나가. 대식이 어쩔 수 없이 집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40년 우정이 끝났습니다. 미자가 무철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보. 미자가 무철을 불렀습니다. 정말 고소할 거예요? 당연하지. 무철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내 돈인데. 하지만 친구인데. 친구? 무철이 비웃었습니다. 친구가 그렇게 해? 미자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무철이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40년. 무철이 중얼거렸습니다. 40년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미자가 무철을 위로했습니다. 여보. 미자야. 무철이 미자를 봤습니다. 내가 너무한 거야. 글쎄요. 미자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둘 다 잘못이 있는 것 같아요. 둘 다. 여보는 너무 강압적이었고. 미자가 설명했습니다. 대식 씨는 너무 현실적이었고. 무철이 미자의 말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정말로 자신이 너무 강압적이었을까? 하지만 친구를 위해서라면 당연한 것 아닌가? 여보. 미자가 무철에게 제안했습니다. 다시 한번 대화해보는 게 어때요? 안 돼. 무철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끝났어. 하지만. 미자야. 무철이 미자를 똑바로 봤습니다. 나 실망했어. 누구한테요? 대식이한테. 무철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40년 친구라고 믿었는데. 미자가 무철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남편이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여보. 괜찮아. 무철이 억지로 웃었습니다. 혼자서도 규태를 도와줄 수 있어. 어떻게요? 방법이 있어. 무철이 확신에 차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혼자서 규태를 도울 수 있을까요? 그리고 대식과의 우정은 정말로 끝난 것일까요? 40년 우정이 하루 만에 깨진 충격적인 상황. 과연 이 두 사람이 다시 화해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무철의 고소는 정말로 이루어질까요? 해시태그 대운을 잡아라 96화 4부 마이너스 미자의 새로운 발견. 해시태그 무철의 집 안방. 그날 밤. 미자가 혼자 안방에서 옷장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무철은 거실에서 규태를 도울 방법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이 옷들은 언제 입었던 거지? 미자가 중얼거리며 낡은 옷들을 꺼냈습니다. 오래된 양복들과 셔츠들이 나왔습니다. 무철이 젊었을 때 입던 옷들이었습니다. 추억이 많네. 미자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때 양복 안주머니에서 뭔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뭐지? 미자가 주머니를 뒤져봤습니다. 종이가 접혀서 들어있었습니다. 편지인가? 미자가 종이를 펼쳤습니다. 하지만 편지가 아니었습니다. 계약서였습니다. 계약서? 미자가 의아해하며 자세히 봤습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부동산? 미자가 계약서를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계약 당사자란을 보니 놀라운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매도인 장태풍.
매수인 최규태, 장태풍. 미자가 그 이름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규태 씨, 계약 내용을 더 자세히 봤습니다. 대상 부동산은 대운빌딩이었습니다. 대운빌딩. 미자가 더욱 놀랐습니다. 이게 뭐지? 계약 일자를 봤습니다. 2년 전이었습니다. 무철이 대운빌딩을 규태에게 팔기 훨씬 전이었습니다. 이상의 미자가 중얼거렸습니다. 2년 전에는 여보가 건물 주인이었는데 미자가 계약서를 더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계약서 맨 아래에 작은 글씨로 적힌 특약 사항이 있었습니다. 본 계약은 한무철의 동의 없이는 무효로 한다. 여보 동의. 미자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여보 동의가 필요해? 그때 또 다른 서류가 계약서 뒤에 붙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위임장이었습니다. 한무철은 대운빌딩에 관한 모든 권리를 장태풍에게 위임한다. 위임장. 미자가 더욱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여보가 언제 이런 걸 썼지? 위임장 날짜를 봤습니다. 3년 전이었습니다. 3년 전. 미자가 기억을 떠올려 봤습니다. 3년 전에 무철이 뭔가 서류에 사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단순한 서류인 줄 알았는데 설마. 미자가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미자가 서류를 더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위임장 내용을 읽어보니 충격적이었습니다. 한무철이 대운빌딩의 매매, 임대, 관리에 관한 모든 권한을 장태풍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미자가 당황했습니다. 여보가 왜 이런 걸 써줬지? 그때 계약서 구석에서 또 다른 서류를 발견했습니다. 차용증이었습니다. 한무철은 장태풍에게 10억 원을 빌렸으며 담보로 대운빌딩을 제공한다. 10억. 미자가 깜짝 놀랐습니다. 언제 10억을 빌렸다고? 차용증 날짜도 3년 전이었습니다. 미자가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이게 다 뭐지? 미자가 서류들을 다시 정리해서 봤습니다. 3년 전 차용증과 위임장, 2년 전 매매계약서, 그리고 현재 상황. 설마. 미자가 끔찍한 가능성을 떠올렸습니다. 장태풍이 여보를 속인 건가? 미자가 급하게 거실로 나갔습니다. 여보. 미자가 무철을 불렀습니다. 응? 무철이 미자를 봤습니다. 왜? 이거 봐요. 미자가 서류들을 무철에게 보여줬습니다. 무철이 서류를 보더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뭐야? 옷장에서 찾았어요. 미자가 설명했습니다. 여보 양복 주머니에서. 무철이 서류들을 자세히 봤습니다. 차용증부터 봤습니다. 10억. 무철이 당황했습니다. 내가 언제 10억을 빌렸다고? 기억 안 나요? 미자가 물었습니다. 전혀. 무철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런 돈 빌린 적 없어. 그럼 이 차용증은 뭐예요? 모르겠어. 무철이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위조된 건가? 무철이 위임장을 봤습니다. 이것도 이상해. 무철이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장태풍에게 위임장을 써준 적이 없는데. 정말요? 미자가 확인했습니다. 정말이야. 무철이 확신했습니다. 절대 그런 적 없어. 그런데 무철이 자신의 서명을 보고 놀랐습니다. 이상해. 무철이 서명을 자세히 봤습니다. 이 서명. 왜요? 미자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내 서명 같은데. 무철이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미자가 무철을 봤습니다. 혹시 기억이 안 나는 거 아니에요? 기억. 교통사고 나기 전에 미자가 설명했습니다. 무의식 중에 서명한 건 아닐까요? 무철이 생각해봤습니다. 사고 나기 전 몇 달 동안의 기억이 흐릿했습니다. 그럴 수도. 무철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무철이 매매 계약서를 봤습니다. 이건 뭐야? 무철이 계약서를 자세히 봤습니다. 장태풍이 규태한테 대운빌딩을 팔았다고? 그런 것 같아요. 미자가 대답했습니다. 언제? 2년 전요.
미자가 날짜를 확인해 줬습니다. 무철이 계산해 봤습니다. 2년 전에는 자신이 분명히 대운빌딩의 주인이었습니다. 이상의 무철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2년 전에는 내가 건물 주인이었는데. 그런데 어떻게 장태풍이 규태 씨한테 팔았죠? 미자가 의아해했습니다. 무철이 위임장을 다시 봤습니다. 아, 무철이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위임장 때문인가? 위임장. 이 위임장으로 장태풍이 내 대신 건물을 팔 수 있었던 거야. 무철이 설명했습니다. 미자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규태 씨가 진짜 건물 주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셈이지. 무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법적으로는. 그런데 왜 규태 씨가 여보한테 건물을 팔았죠? 미자가 궁금해했습니다. 무철이 생각해봤습니다. 아마. 무철이 추측했습니다. 규태가 내가 진짜 주인인 줄 알고 돌려준 것 같아. 돌려줬다고요? 그래. 무철이 설명했습니다. 규태는 자기가 진짜 주인이라는 걸 몰랐을 거야. 미자가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여보한테 건물을 다시 팔았구나 그런 것 같아. 무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무철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잠깐 무철이 뭔가 깨달았습니다. 뭐가 잘못됐죠? 미자가 걱정했습니다. 이게 다 장태풍의 계획이었어. 무철이 분노했습니다. 계획? 장태풍이 처음부터 다 계획한 거야. 무철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나한테서 위임장을 받고 내 그걸로 건물을 규태한테 팔고 그 다음에 규태가 나한테 다시 팔게 만들고 무철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건물이 내 명의가 되잖아. 미자가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보 명의로 돌아온 거구나 그래. 무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기 사건을 일으킨 거야. 사기 사건. 규태를 공범으로 만들기 위해서 무철이 장태풍의 계획을 파악했습니다. 미자가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럼 규태 씨는 완전히 당한 거네요. 그래. 무철이 분노했습니다. 장태풍한테 완전히 당한 거야.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띵동. 누구지? 미자가 의아해했습니다. 이 시간에 무철이 인터폰을 확인했습니다. 화면에는 모르는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무철이 인터폰으로 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자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법무법인에서 나왔습니다. 법무법인? 무철이 놀랐습니다. 네, 한무철 씨와 상담할 일이 있어서 왔습니다. 남자가 설명했습니다. 무철과 미자가 서로를 봤습니다. 법무법인에서 왜? 미자가 속삭였습니다. 모르겠어. 무철이 대답했습니다. 일단 만나볼까? 무철의 집 거실. 무철이 문을 열어줬습니다.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깔끔한 인상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자가 인사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안의 변호사 박정우입니다. 변호사? 무철이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박정우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미자가 물었습니다. 실은 박정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한무철 씨 관련 사건 때문입니다. 사건? 무철이 의아해했습니다. 무슨 사건이요? 장태풍과 관련된 사건입니다. 박정우가 설명했습니다. 무철과 미자가 깜짝 놀랐습니다. 장태풍? 네. 박정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 사무소에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사? 장태풍의 사기 수법에 대해서요. 박정우가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여러 피해자들의 의뢰를 받았습니다. 무철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어떤 피해자들이요? 부동산 관련 피해자들입니다. 박정우가 대답했습니다. 한무철 씨도 피해자 중 한 분이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도 피해자라고요? 네. 박정우가 확신했습니다. 장태풍이 한무철 씨를 이용해서 사기를 쳤을 가능성이 큽니다. 미자가 무철을 봤습니다.
방금 전에 발견한 서류들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요? 무철이 물었습니다. 위임장이나 차용증 같은 서류를 위조해서 박정우가 설명했습니다. 한무철 씨 명의로 부동산 거래를 했을 것입니다. 무철이 미자를 받습니다. 정확히 맞는 말이었습니다. 혹시 이런 서류 본 적 있으세요? 박정우가 서류 가방에서 복사본들을 꺼냈습니다. 위임장과 차용증이었습니다. 방금 미자가 찾은 것과 똑같은 서류들이었습니다. 이거. 무철이 놀랐습니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다른 피해자에게서 나온 겁니다. 박정우가 설명했습니다. 장태풍이 같은 수법을 여러 번 사용했거든요. 같은 수법? 미자가 물었습니다. 네, 박정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피해자한테서 위임장을 받아서 부동산을 처분하는 겁니다. 그럼 제 남편도? 미자가 걱정했습니다. 피해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박정우가 확신했습니다. 무철이 방금 찾은 서류들을 박정우에게 보여줬습니다. 이런 서류들을 찾았는데요, 오거. 박정우가 서류를 보고 놀랐습니다. 이건 원본이네요. 원본이요? 네. 박정우가 흥미롭게 서류를 봤습니다. 이 서류가 바로 증거입니다. 증거? 장태풍의 범죄를 증명할 결정적 증거예요. 박정우가 설명했습니다. 무철이 희망을 느꼈습니다. 그럼 이걸로 장태풍을 잡을 수 있어요? 물론입니다. 박정우가 확신했습니다. 이 서류만 있으면 장태풍의 범죄를 완전히 입증할 수 있어요. 정말요? 미자가 기뻐했습니다. 네, 박정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최규태 씨도 무죄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규태도? 무철이 더욱 기뻤습니다. 네, 박정우가 설명했습니다. 최규태 씨는 피해자입니다. 공범이 아니라. 무철이 안도했습니다. 다행이다 하지만 박정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왜요? 내일 집단 고발이 예정되어 있거든요. 박정우가 설명했습니다. 그 전에 이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무철이 급해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지금 바로 경찰서에 가야 합니다. 박정우가 제안했습니다. 고발장과 함께 이 서류들을 제출하고요. 지금요? 미자가 놀랐습니다. 네, 박정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늦으면 최규태 씨가 구속될 수도 있어요. 무철이 결심했습니다. 갑시다. 무철이 일어났습니다. 당장 가요. 여보, 미자가 걱정했습니다. 괜찮을까요? 괜찮아. 무철이 미자를 안심시켰습니다. 이제 모든 게 해결될 거야. 세 사람이 급하게 집을 나섰습니다. 밤늦은 시간이었지만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규태를 구하기 위해서, 그리고 장태풍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규태야 무철이 차 안에서 중얼거렸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곧 모든 게 해결될 거야. 미자가 발견한 서류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을까요? 장태풍의 치밀한 계획이 드디어 밝혀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과연 규태는 무사히 누명을 벗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무철과 대식의 깨진 우정은 어떻게 될까요? 96화는 이렇게 새로운 희망과 함께 마무리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이 이야기를 이어 나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